새누리당 탈당 의사를 밝힌 원희룡 제주지사가 다음 달 초에 거취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주도의회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행정시장 임명제 대신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공의료원 직원과 소방공무원이 의료장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입찰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폐 앞으로 비어있던 경찰 치안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교류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집단 탈당과 함께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원희룡 지사는 다음 달 초에 탈당과 신당 합류 여부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새누리당에서는 건강한 보수를 살릴 가능성이 없다며 사실상 탈당 의사를 밝힌 원희룡 지사. 원 지사는 도내 방송사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새누리당 지도부와 다수파가 민심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 지사는 내년 1월 초에 거취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의 도정이라든지 이 제주 도정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했던 저희 여러 가지 포부에 대한 중간 평가를 스스로 해보면서 미래를 구체화시켜 나가야 될 텐데 그 시점은 아직 한참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혜 논란이 제기된 오라 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자본의 투명성에 대한 검토 없이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성공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본의 충실 여부, 그리고 투명,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걸을 생각입니다. 우리 국제 컨설팅 회사라든가 아니면 신용조사 기관이라든가 또 많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법이 있기 때문에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국토부 관계자와 함께 마을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보상을 조례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식을 따지지 않고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의문들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겪고, 다음 또 이게 진행될 경우에 어떤 보상이라든지 어떤 지역을 보존하는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다른 걱정 사항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의논하고. 원 지사는 도민들의 불편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1월에 중간 평가를 한 뒤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한 것에 대해 국민적 비판과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방침은 교육과정의 비정상화를 초래하고 역사교육의 본질과도 어긋난다며 국정교과서의 전면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는데 도민들의 행정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를 1년 6개월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한 권한만 4천여 건. 하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정책 만족도는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지위는 손상되지 않으면서 주민과 행정 사이의 거리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재원을 행정시 몫으로 주고 재원 조정 교부금도 주고 이건 모두 의회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마련해주면 지금의 행정시장 임명제보다는 시장제에서는 월등히 행정시가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도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직선제가 되면 자치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과 기초자치단체 부활 없는 시장 직선제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시장 직선제에서 당선되시는 분은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도지사도 할 수 있고 점차 우리끼리 기량을 키워가는 기초의회까지 구성이 되지 못할 바에는 아예 현행 체제에서 발전된 방안으로
제주도는 다음 달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어서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편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일부 의료장비 판매업자가 공공의료원에서 발주한 입찰을 최근 4년 동안 80% 가까이 싹쓸이했는데요. 의료원 직원과 소방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제주와 서귀포 의료원 총무과 사무실을 샅샅이 뒤집니다. 의료장비 구매 내역은 물론 계약 관련 서류까지 모조리 가져갑니다. 두 의료원 장비 구매 담당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납품업체 대표들은 자신들이 독점 판매하는 의료기기를 써달라고 청탁하거나 사전에 입찰 정보를 빼내는 조건으로 금품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의료원 직원은 친구 계좌로 400만 원을 받았고 서귀포 의료원 직원은 가구 구입비 500만 원을 업체 대표가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담당자들 계속 바뀌는데 구매하는 파트에 2명, 3명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있다 보니까. 납품업자들은 입찰 정보를 빼낸 뒤 차명회사나 지인의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4년 동안 29억 원어치를 낙찰받았습니다. 도내 의료기업체 150여 군데 가운데 불과 4군데가 전체 입찰의 77%를 싹쓸이한 겁니다. 도내 한 소방공무원도 납품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같은 업체로부터 9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특정 업체의 요구대로 입찰 규격서 등을 반영하면 다른 업체에서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구할 수 없어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경찰은 의료원 직원과 소방 공무원, 납품업자 등 7명을 입찰 방해와 뇌물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22만 톤급 대형 크루즈 선박 2척을 동시에 접안하는 것은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입출항 안전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22만 톤급 크루즈 한 척이 접안한 상황에서 또 다른 크루즈선이 입항할 경우 배를 돌리다 돌출형 부두에 충돌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역진은 돌출형 부두의 길이를 축소하고 바람이 약한 경우에만 동시 접안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치안센터가 지구대로 통합되면서 동네마다 비어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도내 한 치안센터가 문화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항석 기자입니다. 예쁜 꽃장식을 올린 케이크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생크림을 이용해 벚꽃과 유채꽃 등 다양한 꽃장식을 만드는 수업입니다. 수강생들은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꽃장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은 경찰관들이 방범 근무를 살 때만 잠시 들리던 치안센터. 치안센터 건물이 문화센터 기능을 함께하는 문화파출소로 바뀐 겁니다. 계속 배워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주에서 기회가 좀 없고 아니면 너무 멀리 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 자신이 진짜 없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문화파출소는 치안센터 기능을 하면서 남는 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전국에서 10곳의 치안센터가 선정됐는데 제주에서 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심리 치료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제 범죄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 업무로서는 운전면허 확인이라든지 사실 확인원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10년 넘게 비어있던 치안센터 건물이 문화파출소로 거듭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소비자들이 빈병을 상점에 돌려주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새해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보증금을 소주병과 음료수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유리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20년 만에 이뤄졌는데 인상된 가격은 다음 달부터 생산된 병에만 적용됩니다. 제주지방은 오늘 성산의 최저기온이 4.2도, 제주시가 4.6도로 어제보다 6, 7도 낮은 가운데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